제가 같이 성장하기라는 말을 붙여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즐겁게 살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고양시 안에서 우리 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명지병원의 케어 디자인 센터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병원과 디자인 조합이 아마 안 맞아지실 텐데, 제가 잠깐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이 명지병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명지병원에서 어떤 변화를 꿈꾸며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지만 의사는 아닙니다. 집안에는 의사가 많아서 부모님한테 너만 의대 못 갔다고 한참 야단을 맞았던 사람이 있다고요.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경영학 전공을 했는데 제가 공무원으로 한 15년간 재직을 했었습니다. 사무관으로 있다가 도저히 제 스타일하고 안 맞아서 그만두고, 그때 저는 의료 경영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욕심 같아서 내가 의사들을 품고 병원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저렇게 세 가지입니다. 환자의 경험이 혁신이고, 그리고 고양시에서 우리 병원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병원 안에서 어떻게 성장을 했나라는 걸 잠깐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돼서 이런 기회를 주신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50 플러스에 가야 되는데 여기 40 플러스에 와서 제가 나이를 밝혔나요? 어쨌든 영광으로 생각하고 발표를 좀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 굉장히 큰 써있는 글씨를 아마 발견하실 거예요. 세상 모든 근심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근심을 다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아파서 고통받는 그런 슬픔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큰 현판에 글씨가 있어요. 가슴이 뭉클하죠. 우리가 그 병원이라는 곳이 사실 그 아파서 방문하는 곳인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오시는 분 없죠.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더, 당연히 이제 치료는 가장 최선의 치료를 서비스를 하지만 그거 이외에 어떤 편안한 환경을 좀 제공해 줄까를 고민하는 게 저희 센터의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병원이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1등급 연구 부분, 그 다음에 의료 질 영역, 그리고 이제 안전, 이런 모든 부분에 1등급을 받은 병원입니다. 네, 여러분 명지병원 고양시에 계시니까 굉장히 많은 병원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 좀 자랑하려고 제가 슬라이드 갖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사실 고양시에서는 알아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저희 3번 환자 때문에 명지병원 굉장히 유명해지셨던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3번 환자가 딱 들어와서 입원을 하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바리케이트를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유치원 다니는 이제 부모님들이죠. 저희 직원인데 바로 이제 유치원에서 연락이 와서 애들 보내지 마라. 명지병원 근처만 가면 코로나 옮는다.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작년 3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철저하게 국가에서 지정한 음압 병실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고양시에서 이런 병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만한 그런 병원이라고 저는 자부심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어요. 저희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셨다고. 저희 병원은 건강검진을 오시면 그 공간을 저희가 순마루라고 부릅니다. 그 순마루에 가시면 마치 내가 아파서 혹은 검사를 하는 것보다도 약간 나무와 숲과 그런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다른 병원에 건강검진을 가시면 지하로 가거나, 국가에서 하는 공단 검진을 말씀드립니다. 지하에서 하거나 되게 폐쇄적인 공간에서 하는데, 저희는 좀 와서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제공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마 드라마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해마루라고 하는 정신과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신과 병동 하면 사실 창살이 있고 굉장히 무서운 공간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드라마에서 조인성 씨가 저 공간 때문에 촬영을 좀 더 하고 싶다 그래서 편수가 늘어났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정형외과를 한번 가시면 다른 병원의 정형외과랑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 있으실 거예요. 정형외과는 아파서 오시고 보통 혼자서 안 오십니다. 보호자가 같이 오기 때문에 일반 대기 공간하고는 사이즈가 달라야 돼요. 휠체어를 타고 오거나.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환자분들을 한 200여 분 관찰을 통해서 불편함을 다 저희가 잡아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롭게 정형외과 디자인을 했는데요. 저희 병원에 정형외과를 가시면 그 모니터도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검사 받았는데 의사만 모니터 보고 나 까만색 하얀색 뭔지 몰라도 보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안 보여줘. 그런 불만들을 저희가 다 접수해서 같이 모니터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딘가 아프셔서 치료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통 다시 한번 검사실에 오셔갖고 외래에 오셔갖고 일어나서 이제 움직여보고 뭐 이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뭔가 집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세팅을 한 공간이라서 서비스 디자인의 교과서라고 해서 디자인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을 꼭 방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가던 그런 주변 공간들이 저나 저희 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연구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중환자실인데요. 여러분들 중환자실은 안 가보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런 경험을 절대 해보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실제 중환자실에 가서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무서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중환자실을 전부 1인실로 다시 바꾸고요. 햇빛을 바로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공간 배치를 다시 합니다. 그럼 사실 햇빛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섭다라는 공간을 어찌 보면 환자 중심으로 좀 편안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입원을 하셨던 환자 경험은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환자 경험을 하셨을 때 저희 이제 입원할 때 보면은 회진할 때 꼭 환자분이 안 계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안 계실 때만 자꾸 찾아요. 어디 갔냐고. 그래서 저희는 릴리 레터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의사 선생님 오실 때 물어볼 질문을 적으시고 원하시는 회진 시간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대 못 만나게 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릴리 레터라는 서비스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글로벌하게 상도 받을 뻔했습니다. 저건 노미네이트 됐다는 얘기인데 1, 2, 3등까지 못 갔지만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서비스 디자인을 이렇게 상을 주는 건데, 저희가 이제 다 전부 제출했더니 너네 이거 너무 잘했다, 우리가 같이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세팅하는 거 이렇게 딱 보고 나중에 저희 병원에서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VIP 공간을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는 마치 호텔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사실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공간에서 실제 발달장애 환우라든지 치매 환자라든지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발달장애 환우분들은 부모님이 같이 오시는데 저런 공간을 가본 적이 없으시답니다. 평생 태어나서.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노래하고 치료를 할 때 굉장히 감동을, 공간이 주는 또 다른 치료, 힐링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오시면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배실 안에서 또 저희가 이제 정신과 관련된 상담이나 그런 테라피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모든 병원의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환자를 관찰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디테일하게 보시지 않으면 모를 부분인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자랑을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전국적으로 저희 하이펙스라는 행사를 합니다.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혁신 사례를 자랑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고양시를 찾는 전국 각지에서 300여 분이 고양시를 찾아옵니다. 저희 병원에서 행사를 할 때. 그래서 고양시 하면 명지, 이렇게 의료계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와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전에도 코로나 사태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사실 고양시에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 시민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잘 건강한 삶을 이룰까, 이런 코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치매 학교, 저희가 사실 저희 병원은 공공병원이 아닙니다. 근데 2013년에 저희가 공공의료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업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 치매나 혹은 재활이나 저희가 의료 서비스에서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돈이 안 되는 부분들, 돈이 안 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지역의 어떤 기반이 돼야 되는 의료 서비스를 저희 병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치매 아카데미, 백세 충명 학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아재활
혹시 외래 와 보시면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가장 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사진 위주로 좀 잠깐 보여드리고요. 메르스 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메르스 때도 저희 병원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100% 완치를 시켜서 퇴원을 다 시켰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오시기 좀 꺼려 하시는데 지금 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병동은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오시는 동선과 전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오셔도 되고 오히려 사실은 다른 병원보다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고양시가 아닌 바깥에서 코로나 환자 수술을 저희 병원에서 합니다. 병원 안에 이제 복잡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테크닉이 들어가는데 수술실 안에서 그 음압시설 처리가 쫙 다 돼 있는 공간에서 코로나 환자를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작년 3월에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사실. 저도 회사 가지 말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이거 코로나 3번 환자 왔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데 나 가도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만큼 저희가 그때 이후로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어져서 저희가 이제 듀얼 헬스케어 시스템이라 그래서 국제적으로 논문도 채택이 됐고 최다 인용수를 기록한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혹은 바깥에서 명지병원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희한하게 고양시에서만 잘 안 알려져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케어라는 모델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국회로 가 계신 저희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께서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병원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집에 계신 분들의 건강관리를 같이 할까. 대부분의 아마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질환 한두 가지는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거를 어떻게 정기적으로 우리 병원을 중심으로 약부, 그다음 보건소, 그리고 가정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떤 밑바탕을 좀 만들어 나갈까 이런 과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서 방문을 해서 치료들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요거는 그 저희가 코로나 때 그 고양시에 있는 대국 초등학교 학생들이 응원의 편지를 막 보내줘요. 응원의 편지, 뭐 선물 이런 거 보내주는데 굉장히 그때 사실 좀 많이 감동을 했죠. 아, 우리가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장 슬라이드는 제가 같이 성장하기라는 말을 좀 붙여봤어요. 지금 제 머릿속을 이제 한번 쫙 그려보니까 무슨 생각이 있나? 물론 이제 일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즐겁게 살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죽어라고 공부해서 졸업했는데 취직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이 슬라이드를 안 보길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저는 2차까지 우리 병원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거의 2차 접종이 웬만큼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뭐 너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영위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조그맣게 주식 이런 것도 해놨는데 정말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남들 다 하니까 저도 하지만 왜 남들은 버는데 나는 못 볼까 이런 고민도 좀 있긴 합니다. 제가 2016년하고 이제 병원에 조인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곡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나름 저는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의사는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했고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그런 어떤 케이스나 이런 걸 가지고 책을 한 2권 정도 발간을 했고요. 책 쓸 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기록이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2020년에 방송통신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사실 박사 하겠다고 나선 절대 책은 안 열어보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일본어 학과에 딱 들어갔거든요. 가서 공부를 하는데 더욱 놀라운 건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전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같이 배움으로써 제가 뭔가 용기를 얻고 집에서 열심히 이제 숙제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딸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자극을 받는 그런 삶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언젠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2021년도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지금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좀 마무리하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고양시 안에서 우리 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또 책을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조금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고향 시민들께 고향시에 있는 우리 명지병원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고 자주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제 마무리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